혹시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? 그러시다면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진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업급여랑 아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. 네, 맞아요. 바로 그거예요. 여러분의 실업급여가 정말 말 그대로 이 코드 하나에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?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자, 그 미스터리한 코드의 정체는 뭐냐? 바로 이직 확인서 사유 코드입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뭐랄까 핵심 열쇠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코드가 대체 뭔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.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죠? 근데 사실 핵심만 딱 잡으면 의외로 간단합니다. 모든 이직사유 코드는요, 딱 세 가지 길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세 갈래 길을 하나씩 한번 가보시죠. 자, 첫 번째 길은 뭐냐? 바로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 자발적 이직. 이게 10번대 코드고요. 두 번째는 내 뜻과는 상관없이 회사를 나와야 했던 비자발적 이직. 이게 20번대 코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닌 좀 특별한 경우들을 모아놓은 기타 사유. 바로 30번대 코드예요. 이 세 덩어리만 머리에 딱 넣어두시면 이제부터는 정말 쉬워져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바로 자발적 이직입니다.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, 내가 내 발로 나왔는데 무슨 실업급여야? 당연히 못 받지. 맞죠? 네, 원칙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.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예외라는 게 있다는 거죠. 자, 이걸 한번 보세요. 똑같이 내가 사표를 썼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. 코드 11번처럼 그냥 개인 사정입니다 하면 이건 좀 어렵고요. 근데 코드 12번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. 아니, 그럼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회사가 갑자기 저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계약했던 거랑 다르게 근무 조건이 너무 나빠졌다거나 월급이 막 2달, 3달씩 밀리는 거죠. 핵심은 이거예요. 겉으로 보기엔 내가 그만둔 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둔 거다. 이걸 나라에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. 특히 이 중에서 통근 곤란은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. 뭐냐면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예요. 다른 건 좀 애매할 수 있어도 이 3시간이라는 숫자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봤고요. 이제 두 번째 길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비자발적 이직입니다. 아마 실업급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, 바로 그 상황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건 뭐 아주 명확하죠. 20번대 코드는 말 그대로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. 폐업이나 도산이죠. 아니면 경영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. 그리고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이 안 된 경우 이것도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. 특히 이 중에서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게 아마 현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아닐까 싶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만 남았네요. 이건 자발적도 아니고 비자발적도 아닌 좀 특수한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건데요. 바로 기타 사유입니다. 이건 또 뭘까요? 예를 들면 정년이 돼서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경우 또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. 그러니까 이 기타 사유 코드의 핵심도 결국 비슷해요. 겉으로 보면 내가 그만두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년이나 질병처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. 바로 그걸 인정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코드의 갈림길을 모두 둘러봤습니다. 이제 다 끝났나? 싶으시죠? 아닙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진짜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. 이거 정말 별표 5개 치고 기억하셔야 돼요. 내가 20번대 코드, 그러니까 비자발적 이직 코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실업급여 받는다?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.
이직 사유 코드는요, 필요 조건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에요. 이직 사유 코드 말고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 짝꿍처럼 따라붙어요. 바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18개월,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로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일한 날이니까 주말이나 휴일은 빼고 계산하는 거고요. 이 두 가지가 모두 오케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. 최종적으로 이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땅땅땅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구체적인 서류와 상황을 다 보고 나서 고용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꼭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고 상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?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내 퇴사 사유는 과연 어떤 코드에 해당될까?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실업급여로 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